자, 오늘 저희가 추린 첫 번째 핵심 이야기는요. 방검복 꺼낸 이유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 돌연 방검복이 등장했습니다.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방검복이 필요하다는 건데 무슨 이야기인지 영상 보고 나눠보겠습니다. 민주파출소에 된 문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말도 못할 주기자, 또 박찬대 대표, 저에 대한 것도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경호를 좀 잘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 매일매일 더 위협에 시달려서 레벨 2 방탐 방검복 이런 거 입고 다닙니다. 저도 차에 갖고 다니는데 이거는 방탄도 되고 방검도 됩니다. 지금 저는 매일매일 뭘 갖고 가는가 하면 이거는 방검토시입니다. 이렇게 경찰에 요구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 대단히 위험합니다. 좀 경호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남희 기자. 네. 스스로 방검, 방탄복 이거 챙겨서 입어야 될 정도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제보가 일단 있다는 건데 그만큼 심각한 거면은 경찰에 신고하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이제 저희 취재기자 이 대표 측에 물어봤더니 매번 신고하지는 않는다. 네. 그 얘기는 뭔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가 많이 온다는 뜻이겠죠. 사실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해 1월에 테러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사설 경호원들이 외부 일정에서 동행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런 계엄 사태 이후 이제 서부지방법원의 그런 난동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위협을 느껴서 이 대표 경호를 강화하자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에게 이 대표에 대한 경호를 또 강화해달라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이 대표 대면 접촉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정치인이고 대선 유력 주자면은 그래도 사람을 안 만나기 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현재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서부지법에 난입했던 그런 사태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좀 일부러 더 이런 식으로 또 워딩을 만들고 좀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기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걱정이 됐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 신고를 하든가 아니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 이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밟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 방검복을 입고 있습니다라고 사실 이렇게 시연을 하고 전시를 하는 것 자체가 방어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좀 보여주기식 목적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김병주 의원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경찰이 민주당사를 좀 더 경호 경비를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좀 민주당이 점령군 행세를 넘어서 좀 14만 경찰 인력을 좀 당사를 지키는 경호처로 취급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 과열되면서 이 정치인들에 대한 이 위협들도 있고 사실 배현진 의원도 또 작년 이맘때쯤에 비슷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열된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런 것들을 좀 희화화하면서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소모시키고 정쟁화하는 것 또한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정쟁화라고 꼬집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안 좋게 보면은요, 하나에서 열까지 좋게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간에 유력한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미 테러의 위협에서 그러니까 목숨을 잃을 뻔한 한번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국민들과 그리고 야당의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또 테러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앞서서 이제 기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많은 테러에 관련된 어떤 신고가 있는데 그때마다 경찰에 접수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공당으로서 경찰에게 이런 병력이라든지 경호를 강화해달라고 말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 이미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리고 당사에 이제 경찰 병력을 조금 더 강화해달라고 이제 부탁했던 거는 사실 이번에 서부지법 사태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시에 몰려들어서 사실 어떤 작은 어떤 모티브가 생겨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만 이 상황에서 조금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것을 굳이 최고위원회에서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자칫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조금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부각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국민들도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최고위 석상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쓴소리까지 주셨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실상 대선 모드로 적극 전환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국회 당 대표실에서요 조셉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도 만나면서 한미 동맹 부각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조셉 윤 대사 대리께서 우리 국회 그리고 민주당을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한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계엄 이후에 우리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관련해서 우방 동맹국 미국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일관된 지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그리고 한미 동맹 아래에서 지금까지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 왔던 것처럼 앞으로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을 더욱더 강화 발전시키고 또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더 확고하게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대표 저렇게 한미 동맹 부각 행보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남희 기자. 그런데 이번에 이 조셉윤 대사 대리와의 만남을 두고 나경원 의원이 또 쓴소리를 이어갔더군요.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재명 예. 대표 하면은 뭔가 반미국 친중 이미지가 강하다라는 게 이제 저변의 좀 인식인데요. 그걸 꼬집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 2021년 대선 주자 때 이런 얘기했거든요. 미군은 점령군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면 계속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3월 총선 유세 때 중국하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 왜 중국 집적거리냐 그냥 쉐쉐 하면 되지 이 얘기를 했던 게 굉장히 그 친중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강조하면서 나경원 의원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아닌 척해도 국민을 속지 않는다 이렇게 네.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저 발언을 한 배경은 사실 과거에 이 대표가 이남희 기자가 설명을 해주셨던 바로 이 발언을 지목한 것 같습니다. 무슨 발언인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흑자국가 수출국가 중국이 지금은 최대 수입국가가 돼버렸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대만 해비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든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자, 강성필 부대변인. 네. 이 대표 트럼프 취임을 계기로 계속 연일 어쨌든 한미 동맹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행보가 뭐 자신을 향한 이른바 뭐 친중 프레임을 좀 희석시키기 위한 전략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간에도 이재명 대표가 중국하고 너무 친하고 미국하고 너무 멀리하는 거 아니냐 그런 프레임을 조기 대선을 향해 가지고 미리서 씌우기 위해서 최근에도 이재명 대표가 외국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무슨 중국 신화통신과 비밀 회동을 했다는 이런 가짜 뉴스가 돌았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일본 언론이 9개, 영국과 미국이 6개, 중국 2개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프레임을 좀 씌우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이제 조기 대선에서 어쨌든 유력한 대선 후보기 때문에 예. 국민들에게 이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경제와 민생을 다독이고 또 안보 그리고 트럼프 2기를 준비하는 이런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키는데 저는 집중을 하려고 한다.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이제 미국 주한 미사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외교 안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제 신경 쓰겠다, 협조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권에서는 계속 비난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경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를 정략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쓴소리를 하던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좋게 말하면 실용주의를 택하고 있는 건데 나쁘게 말하면 되게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어떤 발언과 행동과도 배치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사실 그 유명한 쉐쉐 이 발언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발언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신화통신이 가짜 뉴스라고 하셨지만 신화통신은 이 중국 관영 매체이기 때문에 이 신화통신과 만나서 나눴던 이야기들은 모두 다 이 중국 공사
공산당의 소위 정보 보고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그 지점을 지적했던 것이지 그 자체는 가짜 뉴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이 민주당이 첫 번째 탄핵 소추안을 내면서 북중러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었다라는 점을 또 탄핵소추의 핵심적인 이유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을 봤을 때 저희가 친중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예. 좀 그런 오해를 벗기 위해서 최근에 좀 무리수를 두면서 이 외교를 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 지점을 지적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대표의 사실 달라진 행보도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때요, 당 대표실 백드롭, 그러니까 배경, 여기를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 이 문구로 교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구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문구인데 이 대표가 이 문구 다시 쓰자고 해서 썼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생겼습니다. 이 백드롭에 다시 대한민국, 이걸 가지고 갑론들박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실 벽에 걸려 있는 구호하고 똑같다. 맞습니다. 똑같긴 합니다. 알면서도 제가 쓰자고 했습니다. 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뭐 그게 흰 고양이든 뭐 까만 고양이든 회색 고양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이 무슨 죄겠습니까?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게 문제겠죠. 자, 박민영 대변인, 예. 이 부분이 눈에 띄어요.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까만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무슨 상관이겠냐. 이게 사실 뭐 덩샤오핑의 흥묘 백묘론을 언급을 한 건데 이걸 맞습니다. 끌어와서 이렇게 설명을 한 진짜 속내가 뭐라고 보세요? 사실 이게 저희 대통령실에 보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고 슬로건이 아직까지도 걸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대해서 좀 의식을 하고 발언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 덩샤오핑이 이제 5대 중국 공산당의 주석이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흥묘 백묘론을 이야기하게 된 배경이 어떤 미국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채용을 해야 된다.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또 개혁 개방 정책으로 자본주의적인 장점은 또 채택을 해야 된다라는 이 실용주의적 노선을 이야기를 한 것인데, 사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기에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대표로서 3년 동안 당권을 이끌면서 사실 특검과 탄핵 말고는 전 뭘 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실용주의 행보를 한다기보다는 가짜뉴스를 언급하면서 카카오톡과 여론조사를 또 소위 계엄을 하겠다, 검열을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흥묘백묘론이라는 것이 이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재차 사용한 것에 대한 면피성은 될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행보 전체를 좀 조명을 하기에는 좀 모순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지켜봤습니다. 이 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실용주의와 맞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귀결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국민의힘에게 조금 아쉬운 게 언제부터인가 국민의힘이 여당의 길을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에게 요구하는 게 예. 여당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과거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하셨던 김종인 위원장이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야당은 원래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국회의 다수당이지만 민주당의 예산을 증액할 수도 없어요. 당연히 잘못된 예산에는 삭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또 수권을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여당은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용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조금 트집 잡는 것은 너무 과도해 보이고, 좋은 말은요, 그리고 좋은 노래는, 좋은 책은 계속해서 리메이크 됩니다. 네. 아니 나훈아 씨의 그 유명한 땡벌 강진 씨가 부르더니 너무 좋으니까 조인성 씨까지 부르잖아요. 네. 그리고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저도 메시지 쓴 일을 오래 했는데요. 무슨 큰 안 좋은 일 있으면 again, 다시란 말 많이 써왔습니다. 참 오늘 그런데 짚어볼 이 대표 행보 참 많습니다. 자신의 또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확대도 오늘 또 재차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졌다, 이 점을 강조를 하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 오늘 발언을 한 거예요, 이남희 기자. 맞아요. 강구 대변인 말에 따르면 지역화폐 어게인이네요. 예. 그래서 오늘도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된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 이걸 최우선 과제로 강조를 했고요. 보면 이런 발언했어요. 비상계엄 때문에 각 가구당 지금 50만 원씩 증발했다. 정말 가정경제가 어렵다 이러면서 지역화폐를 강조를 했는데,
오늘 보면 이 대표 기조가 굉장히 여권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자세를 낮추면서 뭔가 민생 챙기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네. 조금 이따 우리가 다루겠지만 저조한 지지율을 좀 돌파하려는 그런 구상으로 이렇게 좀 민생 챙긴다 이런 취지에서 이 지역화폐 예산 그 편성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짚어봐야 될 부분이 강성필 부대변인.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쨌든 오늘 이 지역화폐법 재발의를 했더군요. 조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이거 최악의 죄로 반드시 폐기될 거다 맞불을 놨던데 여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거 돈 풀어서 좀 민심 잡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매표용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놓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야당이 50만 원이라든지 하다못해 5만 원만 주자고 하더라도요. 정부에서 여당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야당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우리들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얼마든지 여당과 정부를 향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여당도 협조적인 자세를 가지고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오해가 있는 게 자꾸 지역화폐가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경제정책인 거거든요. 지금 삼겹살이요. 1인분에 15,000원에서 비싼 데는 2만 원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삼겹살 좀 회식하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어떤 비상 계엄 청구서로 관련해서 이런 지역화폐가 발행이 된다면 지역 상권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일정한 기간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고 이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 소속은 다르지만 단체장들이 이미 이것을 부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무조건 대놓고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저는 이럴 때 조금 여당도 좀 정치력을 발현해서 본인들도 하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조금 더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 대표가 보폭을 계속해서 넓히고 있는 가운데 오늘요 또 정당 지지도 조사가 또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국민의힘이 45.3%, 민주당이 39.0%. 그러니까 오차범위 밖에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또 역전을 한 겁니다. 근데 앞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역전이 됐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나타났어요? 예, 지금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와 근데 오늘 나온 그 주원 CNI 지지율에서 하나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 서부지법 난입 사태, 그다음에 이제 구속 요 이슈가 반영이 돼서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는 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조원 CNI 같은 경우는 이제 ARS 100% 면접이라 아마 이제 추가로 올 이제 그 주말에 나오게 될 다른 또 메이저 여론조사들을 좀 살펴봐야겠지만 추세는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남희 기자 설명은 어쨌든 조사 기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또 법원 난입 사태 국면에서 이뤄진 조사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신 건데 어쨌든 그 기간의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서부지법 난입 사태는 당연하게 여권에 좀 불리한 이슈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런데 사실 민주당 측면에서도 전혀 이 공당으로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측면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공수처가 계속해서 이 무리수를 두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또 이 피해자 서사가 강화되고 있는 측면도 분명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이를테면 최근에 아예 그 가족 간의 접견과 이 서신까지 모조리 금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이석기 전 의원이 관련 혐의를 받을 때도 가족에 대한 접견까지 금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현직 대통령 최초의 이 구속영장 발부의 사건이라는 것이 국민들한테는 또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사실 지금은 어떤 양당의 구체적인 행위보다는 이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사건을 지형으로 해서 이 지지율의 이 오르내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좀 추세를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그 기간에 대한 조사가 많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단정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다는 점 짚어드리면서 그런데 이렇게 또 민주당 지지율이 심상치 않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내 지도부에 확인을 좀 요청을 해달라. 왜 이런 건지 원인을 좀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군요. 안 그래도 저희 대변인단에도 이제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말씀하신 그래요? 것처럼 왜 이 당 지지율이 떨어진 거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저희 논의들이 깊게 있고요. 당내에서도 상당히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비상계엄은 많은 국민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정치권에서 퇴장을 하지만 그러면
지금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행정 권력까지 가지게 된다면 과연 여기에 대한 제어 장치는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 특히 중도층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데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카톡 검열이라는 그 네이밍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오해를 받는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우리 스스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일시적인 거야, 과표집이야, 이런 말보다는 정말로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왜 이렇게 냉소적으로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 결과가 그래 그럼 지금 이 비상계엄 이후에 이 일을 좀 벌리는 것보다 어차피 탄핵 심사도 재판관 2명이 임명됐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고, 또 탄핵 소추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으니까 예. 이제는 이 비상계엄을 우리가 조금 수습하는 국면으로 가자. 그리고 네. 민생과 외교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안심하고 그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맡겨도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당내에서는 그런 목소리들이 조금 힘을 얻지 못해서 이러한 네.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변화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여쭤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런 지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일부는 보수 지지층 과표집에 따른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데, 이런 분위기로는 가면 안 된다 이런 쓴소리를 하신 거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보수 지지층 과표집에 따른 현상, 그리고 플러스 저희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40%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 지난 2년 반 동안 지지율이 항상 바닥이었는데, 그래서 전광판도 안 본다고 하신 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직무가 정지되니까 지지율이 40%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할 때는 바닥인데 직무 정지가 돼서 일을 못 하니까 지지율이 오른다? 이거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게 조금 쉽게 말해서 여론조사가 좀 튄 거 아닌가라고 오해를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 어떤 여론조사 지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것도 모두 다 추이가 국민의힘이 지금 상승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이 냉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강성필 부대변인이 언급한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40% 넘는 지지율, 네. 그 여론조사가 이 여론조사라는 점 네. 한번 짚어드리면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원인 바로 이 사람에게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왜 찾으라고 본인이 무슨 지시를 하나? 다른 사람들한테 예. 원인을 찾으라고 분석하라고 지시를 해요. 그러면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이 퍽이나 원인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재판 지연하는 전략 괜히 썼다가 국민들의 반감을 산 겁니다. 그렇게 써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뭐 수십 페이지짜리 분석 보고서 필요 없다. 이재명 대표 그냥 거울을 보시라. 예. 예, 그 거울이 제가 봤을 때 그냥 분석 보고서입니다. 자, 이남희 기자, 비명계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서 이번에 우상호 전 의원도 나섰더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이제 시작될 거니까 예.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대선 후보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요. 김부겸 전 총리는 지금 대선 후보로 계속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가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 이렇게 쓴소리를 던졌는데, 확실히 비명계에서 한동안은 그랬어요. 움직이면 죽는다. 라는 발언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체포 국면에서 굉장히 침묵을 하다가 최근에 지지율 하락세와 더불어서 이제 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발언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한테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서 대선 후보 바뀔 확률이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될 확률이 99%일 것 같긴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길이군요.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세다 이런 평가도 사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뭐 다른 대안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지원 의원은 보수 후보들 이재명의 상대가 안 된다 맞섰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이재명만 바라보는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 얻을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돼 있던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부각시킨다고 그래서 무슨 다른 어떤 실체적인 대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론조사라는 것도 과표집의 문제가 있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겸허하게 겸손하게 이 사태를 빨리 내랄 극복하고 국가를 안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방주사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뭐 왈가왈부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뾰족한 뭐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김문수 등
다 합쳐놔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극우 보수가 뭉쳤다고 하면은 우리 진보도 뭉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지금 뭐 거기에 얽매일 필요 없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재판부가 3월까지 어쨌든 신권 배당을 중지하면서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 재판 상황 지금 어떻게 좀 취재되고 있죠? 일단은 내일 재판인데 방금 앵커가 언급했던 것처럼 예. 이 항소심 재판부가 직접 요청을 해가지고 3월 12일까지 다른 신권 배당을 좀 중지해달라 요청을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이 사건에만 집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선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더라고요. 윤 대통령 그 체포 구속 발부 과정에서도 예. 굉장히 뭔가 공정성이라든지 절차적인 부분을 많이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흠결이 없도록 뭔가 판결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 이런 당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